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양민혁의 토트넘 오피셜이 떴습니다. 토트넘 역사상 세 번째 한국 선수가 되었고요. 1월까지 강원에서 재임대되어서 뛰다가 내년 1월에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민혁에 대한 관심은 토트넘이 끝이 아니었는데요. 일단 올해 4, 5월에 유럽 구단에서 3, 4팀 정도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팀들은 빅클럽 한두 팀, 챔피언십에서 승격한 프리미어리그 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중위권 정도 되는 팀이라고 합니다. 또 김병지 대표의 스페인 아주 좋은 팀의 B팀을 암시하는 발언도 있었는데요. 스페인의 아주 좋은 팀이라고 하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B팀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5월 말쯤에 토트넘에 오퍼가 있었고요. 토트넘과의 영입 마지막 단계쯤에 프리미어리그 빅6에서 한 번 더 오퍼가 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를 우승한 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맨시티, 첼시, 리버풀로 좁혀질 수 있겠죠. 그러므로 양민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주목받는 자원이라는 게 증명됐습니다. 가장 궁금한 연봉과 이적료 수준은 K리그에서 유럽 직행하는 선수들 중에 최고라고 합니다. 또한 토트넘은 양민혁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보장해줬고요. 올림픽은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양민혁은 토트넘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간 현실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능성은 21세 이하 팀에서 제이미 돈리, 윌 랭크셔와 같은 선수와 함께 뛰면서 발을 맞추면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루트 중에 하나겠죠. 두 번째 가능성은 다른 팀으로 임대를 가는 겁니다. 토트넘 소속으로 다른 팀에 임대를 가서 유럽의 프로리그의 경험을 쌓는 거죠. 아무래도 토트넘보다는 조금 더 낮은 클래스의 팀으로 가서 출전 기회를 보장받으며 경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팀이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1군에 콜업 돼가지고 1군 선수들과 같이 훈련도 하고 교체 상황에서 조금씩 출전 기회를 부여받는다든지 컵 대회에서 조금 비중이 떨어지는 경기라든지 아니면 유로파리그의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지은 상황에서의 잔여 경기라든지를 치를 때 출전을 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 번째 1군에 콜업돼서 조금이라도 교체나 컵대 같은 데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토트넘 주전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희망편 양민혁이 1군에 합류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민혁은 1군에 합류하면 전술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역습 과정에서 아주 좋은 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프리시즌 경기인데요. 존슨이 이렇게 직선적으로 뛰어주면서 수비를 스피드에서 압도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뛰는 손흥민에게 공을 내주는데요. 그리고 손흥민이 감아차며 득점을 완성시킨 장면들이 있었죠. 여기서 양민혁은 두 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주는 존슨의 역할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 마무리해주는 손흥민의 역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에서도 역습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상대와 아주 좋은 찬스를 맞게 되는 장면들도 있었죠. 게다가 양민혁은 다른 슬림한 선수들과 다르게 슈팅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 마무리 상황에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민혁이 전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툴은 1대1 상황에서 크랙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토트넘의 윙어 중에 밀집 수비에서 돌파되는 선수가 별로 없습니다. 쿨루셉스키도 공을 지키는 데 능하지만 1대1 돌파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고, 브레넌 존슨도 돌파 패턴이 너무 단순합니다. 주발 쪽만 고집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돌파보다는 공간이 넓을 때 혹은 플레이메이킹에 장점이 있는 선수고, 그나마 베르너가 1대1 돌파해서 뚫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골 결정력은 아쉬운 선수입니다. 그에 반해 양민혁은 1대1 돌파에 꽤나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무대를 경험해봐야 알겠지만 1대1 상황에서 스피드, 순간 속도, 상대 밸런스를 흔드는 능력, 그런 것들은 토트넘이 밀집 수비를 맞닥뜨릴 때 새로운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번에 토트넘 입단할 때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는데, 자신을 소개해달라고 하니 자기 스타일은 매우 저돌적이고 빠르고 1대1 돌파에 장점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장점을 알고 있는 만큼 그런 면에서 토트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양민혁은 토트넘에서 전방 압박에 엄청난 툴이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이 빌드업 축구를 하면서 또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전방 압박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양민혁의 전방 압박 능력이 사용될 수 있죠. 양민혁은 K리그에서도 전방 압박으로 좋은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광주하고 경기에서 타이트하게 전방 압박하면서 상대 패스 미스를 이끌어냈고 그 공을 직접 가져가 득점까지 마무리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인천전에서도 비슷하게 전방 압박을 통해서 어시스트를 만들어낸 장면이 있었죠. 이것처럼 양민혁은 전방 압박이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툴입니다. 또 양민혁은 이렇게 4-4-2 체제에서
그래서 오른쪽에 뛰다가도 오른쪽 풀백 황문기가 오버래핑 할 때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하는 장면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플레이할 때도 좁은 공간에서 개인기 같은 것들이 좋았기 때문에 풀백의 오버래핑이나 언더래핑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토트넘의 공격 전술 특성상 이렇게 뛰어본 경험도 토트넘에서 뛸 때 어느 정도 적응에 필요한 시간을 줄여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양민혁이 토트넘에서 뛸 때 어떻게 뛸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지금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강원에서 뛰는 나머지 6개월 동안 다치지 않아야 되고 토트넘으로 가서도 자신만의 강점을 잘 보여줘야겠죠. 과연 양민혁은 토트넘에서 잘 적응해서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